일단은 여기에 젊은 수도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도원에서 한 번에 이제 앉아서 몇 시간씩 명상을 해야 하는 일과가 있어요. 이 젊은 수도승이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스승님한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나를 너무 방해한다. 막 바람이 불어서 신경 쓰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이제 마음의 그 고요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렇다면은 너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너만의 방법을 찾아라. 엄청 고요한 호숫가를 찾아서 빈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평화롭고 조용하고 최적의 장소인 거야. 그래서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기가 딱 원하던 명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은 호수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호수 한가운데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넓디 넓은 호수에서 왜 하필 내가 있는 쪽으로 오냐. 배가 부딪히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수도승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배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고 누가 타고 있나 보려고 이제 수도승이 딱 일어났는데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떠내려오는 빈 배였던 거예요. 근데 수도승이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화가 쓱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수도승이 화를 낼 상대가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빈 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그들이 빈 배와 같고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분노하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두 대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온대요. 사건 그 자체인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에 반응인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괴로울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을 세상에 일부러 괴로움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옛날에 비해 이렇게 살기가 편해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만족하기가 힘들까?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인생의 전부가 음식, 안전, 생존이었던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와 마음도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분석하고 합리화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분석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작동이 인간의 생존에는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이상 맹수에 쫓기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생존 모드의 뇌가 이 시스템에 맞는 뇌의 모드로 진화를 못한 거예요. 생존에 큰 도움을 줬던 생각의 능력이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조그만 거에도 불안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분석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이 자동 모드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과거의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뇌를 가지고 오늘날 잘 살기 위해서는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하고 방법을 찾고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생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니까. 마음의 임무는 몸을 생존하게 하는 것이며 의식의 임무는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그럼 뭐 웰빙, 마인드풀니스, 명상 같은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더 대두되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초점을 두는 현명한 나 사용법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의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하지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나는 소화를 시킨다.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 와 같이 틀린 말이다. 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소화는 일어나는 것이고 혈액은 순환되는 거고 생각은 일어나는 거다 똑같이.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과 사고를 구분하는 개념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의 생각은 명사,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 그냥 일어나는 거죠. 대신에 사고는 생각인 명사를
사고하는 행위인 거예요. 명사와 동사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연간 수입액이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수입액의 금액이 나오겠죠? 떠오르겠죠? 그 자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수입액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지? 벌 수 있기는 한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현타만 오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딱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막 몰아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곱씹고 곱씹는 사고 행위가 우리의 괴로움의 근원이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개념이? 생각과 사고를 구분하는 개념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는 생각이 많다는 뜻이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그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의 능력, 그리고 차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대부분 현대사회에서는 불필요하다. 불안은 통제 없는 생각이고 몰입은 생각 없는 통제다. 너무 멋진 말이야.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죠. 멈출 수 없어. 그걸 바라면 안 돼. 또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아주 착하고 더러운 물을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거르거나 끓이거나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쭉 가라앉아서 아주 큰 노력 없이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물이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과 똑같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다.가 기본 우리의 마음 작동 베이스예요. 물의 본원적인 상태가 깨끗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 맑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면 가만히 놔두면은 마음이 물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하면은 일상에서 몰입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라고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시간 개념을 까먹잖아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진정한 영감에서 나오는 삶의 목표를 가져라. 이거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목표, 일을 찾아라.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정하면 사람은 이제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불행해진대요. 왜냐?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단계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해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영감과 절박감에서 나온 목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영감에 의한 목표는 진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를 내가 갖게 해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부담스럽고 의무감이 있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이 된다면 그거는 절박감에 의해 만들어진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할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나는 행복할까? 질문을 던졌을 때 딱 떠오르는 그거가 생각인 거예요. 주의할 점은 그 떠오른 그 생각을 곱씹지 말라고. 마음이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사고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이유를 마음은 떠올린다고. 왜?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영감에 의한 목표를 스스로 꼭 찾고 싶다 한다면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의 뇌는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온 신경이 곤두선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때에 맞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 책에서 질문을 해줘. 내가 정말 무한한 돈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 그냥 모든 걸 다 잃었어. 지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충족된 상태가 된다면 그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자기가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니야. 믿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다 못할 것 같고 스스로를 굉장히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게 좋은 거지 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심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한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제한받았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면서 자란 거죠, 우리는. 저의 그 폐쇄적이었던 사고방식도 책을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어떤 생각으로도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생명체다 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되게 좋아해요.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노력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게, 우리는 이미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의 사고가 너무 작아져 있어. 이 사고의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게, 더 크게 꿈꾸고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오랜 시간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너가 지금껏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그 정도 노력은 하자.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큰 발걸음이긴 한데, 당연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해온 대로 살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로 살 거거든요. 내 인생에 좀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살아봐야 되고, 그 방식으로 꿈꿔봐야 되고, 그 방식으로 행동해봐야 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문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대요. 그 일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서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지 않는 것 뿐이래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암시를 해줘야 돼. 암시. 왜냐고?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내가 나를 믿었던 것보다 사실은 정말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매일매일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요. 생각과 사고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이, 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고하는 행위가 우리를 지금까지 불안과 걱정에 고통받게 만들었던 거고, 우리가 정작 정말 깊게 떠올리고 발견해야 할 거는 사고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었다. 생각. 어쩌면 나의 이상과 지금의 내가 지내는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느낌의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떠올려 볼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의 10년, 20년 뒤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살짝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생각, 사고의 방식이 그대로 타고 가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너무 다른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직관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직관이라는 생각은 정말 뿅!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 살면서. 알아내고자 한다면 질문해야 하고,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찾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이제 레이더를 킨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할 때도 레이더가 켜져 있으니까 어떤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도 남들보다 질이 훨씬 올라간다.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무의식에서 하는 행동, 말이 그 질문의 방향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만히 떠올려 보고 나의 진짜 방향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크고 깊고 넓은 존재니까요.